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다가 평소보다 얼굴이 조금 부은 것 같아서 그냥 잠을 제대로 못 잤겠지 하고 가볍게 넘긴 적이 있으신가요? 변기 속을 내려다봤을 때 아침 첫 소변색이 평소보다 더 진하고 때로는 잘 사라지지 않는 미세한 거품이 오래 머물러 있는데도 어제 물을 좀 덜 마셔서 그렇겠지 하고 스스로 대수롭지 않게 여긴 적은 없나요? 그리고 오후가 되면 몇 시간 일했을 뿐인데도 몸이 이유 없이 무겁고 피로해져서 마치 누군가가 발걸음을 잡아당기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데도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혹은 건조한 한국 겨울 날씨 때문이겠지 하고 그냥 지나친 적도 있을 겁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반복되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신경조차 쓰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익숙한 징후들이 사실은 몸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알고 계셨나요? 무서운 건 통증이나 열처럼 뚜렷한 증상이 아니라 점점 더 미세하고 조용하게 나타나는 변화들입니다. 몸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특히 하루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일하는 심장 같은 장기는 쉽게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신장은 한국 가정집의 공기청정기와 참 비슷합니다. 매일 먼지를 빨아들이고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은 채 묵묵히 일합니다. 그런데 필터가 막히거나 찢어지기 시작하면 집 안 공기가 탁하거나 건조해지고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지만 처음에는 거의 눈치채지 못합니다. 신장이 손상될 때도 똑같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열도 나지 않으며 갑자기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눈치도 못 챈 채 이미 늦은 지점에 도달하게 되죠. 투석을 해야 하고 병원과 의료기기, 그리고 적지 않은 치료비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상황까지도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 소변을 완전히 바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건강한 신장이 보내는 신호가 무엇인지, 많은 한국인들이 그냥 지나치고 많은 경고 신호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식사 속 나트륨을 어떻게 줄여야 하는지, 단백질이 신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아침에 단 몇 분만 투자하면 신장 손상 위험을 크게 낮추고 한국 가정에서 흔히 부담하게 되는 만성 신부전의 의료비까지 줄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습관도 배우게 될 겁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나 팟캐스트로 이 내용을 듣고 계신다면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고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의학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 팔로우, 댓글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는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많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매우 많지만 중요한 건 볼바른 정보를 알고 볼바르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듣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한 번만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직접 확인하고 가장 필요해 보이는 주제를 다음 콘텐츠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호진이고 저는 30년 넘게 진료해온 전문의이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심장 질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심장이 손상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낸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국물 요리, 찌개, 김치, 구이류, 라면 같은 음식이 너무 익숙해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나트륨이 들어있는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겨울에는 추우니까 물을 잘 안 마시고 아침에는 진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몸에 좋을 거라 생각해 각종 영양제를 무분별하게 섞어 먹습니다. 여기에 업무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 부족이 겹치면 신장은 하루 종일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이는 정말 많은 한국 가정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건 많은 환자들이 이미 늦은 상태에서 병원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겨울 아침,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한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분이 느꼈던 건 단지 약간의 거품료와 아침에 눈두덩이 조금 붓는 정도였습니다. 본인은 차가운 날씨 때문이거나 전날 음식을 짜게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단백뇨 수치가 높았고 크레아티닌도 상승해 있었습니다.
그분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의사 선생님, 저는 정말 아무 이상도 못 느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 문장은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바로 당신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라도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고요. 오늘부터는 아침에 화장실에서 단 5초만 시간을 내어 소변을 확인해 보세요. 단 5초면 됩니다. 하지만 그 5초가 수십 년의 고통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 어떤 것이 정상이고 어떤 것이 위험 신호인지, 무엇을 정확히 봐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신장이 가장 뚜렷하게 신호를 보내는 곳 아침 첫 소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장이 신호를 듣는다고 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아침 첫 소변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정말 많은 환자들이 소변색이 날씬한 나이, 혹은 커피를 많이 마셔서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변은 신장의 상태를 거의 그대로 반영합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연한 진물 같은 옅은 노란색이며 맑고 거의 냄새가 없습니다. 전날 물을 적게 마셨다면 색이 조금 진해질 수 있지만 물만 충분히 마시면 금방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소변이 계속 진한 노란색을 띠거나 갈색, 주황색이 되거나 거품이 오래 남아 잘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갈색이나 약간 붉은 빛을 띠면 소변에 혈액이 섞였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주황색은 간이나 담즙과 관련된 문제일 때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건 바로 거품입니다. 가끔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만약 맥주 거품처럼 미세하고 촘촘하며 2에서 3분이 지나도 잘 사라지지 않는 거품이라면 그것은 단백질이 신장에서 새어나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제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물을 세게 부어서 그런 거겠지라고 넘기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건강한 신장은 단백질을 이렇게 쉽게 빠져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잠깐만 소변을 보는 습관만 있어도 검사해야 알 수 있는 문제를 훨씬 빨리 눈치챌 수 있습니다. 소변 냄새 역시 중요한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소변은 거의 냄새가 없습니다. 하지만 강하고 지속적인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면 팔수나 요로 감염일 수 있습니다. 약간 달큰한 냄새가 느껴질 때는 혈당 문제와 관련될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년 이후 방뇨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 역시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점이 바로 소변량입니다. 전날 저녁 물을 평소대로 마셨는데도 아침 소변량이 확실히 적다면 신장의 여과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소변을 살피는 것과 함께 저는 환자들에게 얼굴이나 발목의 가벼운 부종을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발목 바로 아래를 손가락으로 약 2초 정도 눌렀다가 떼어보면 됩니다. 만약 눌린 자국이 남아있거나 아주 약하게라도 오래 지속된다면 이는 체내의 수분이 정체되고 있다는 의미이며 신장 기능 저하 혹은 나트륨 문제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흔히 짠 음식을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나 여성의 경우 생리 전후의 변화라고 여기지만 아침마다 반복되는 부종은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가 자기 몸을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되면 저는 신장을 조용히 손상시키는 근본 원인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식단 속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솔직히 말해 한국인의 식단은 나트륨이 매우 높습니다. 김치, 찌개, 국, 라면, 조림, 양념구이 이런 음식들은 모두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는 양의 소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약 5g, 즉 작은 티스푼 1스푼 정도로 권장하지만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2배, 심지어 3배 가까이 섭취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나트륨의 70%가 가공식품 속 숨은 소금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맛으로는 짠 줄 모르는데 이미 몸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신장에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큰 압력을 받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여과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는 마치 공기청정기가 강한 먼지를 계속 필터링하다가 결국 필터가 닳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싱겁게 먹자는 의미가 아니라 신장의 혈관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조치입니다. 소금뿐 아니라 단백질 역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불고기, 갈비, 삼겹살 등 붉은 고기 섭취가 늘면서 신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백질 대사로 생기는 노폐물을 처리하는 것은 신장에게 매우 무거운 작업입니다. 일반적인 권장량은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입니다. 즉, 몸무게가 60kg라면 하루 약 48g이면 충분한데, 이는 생선 한 토막과 계란 한 개 정도의 양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저녁 한 끼만으로도 이 양을 2배 이상 섭취합니다. 붉은 고기 단백질은 신장에 주는 부담이 크지만 생선이나 닭고기 혹은 두부, 콩, 견과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상태라면 동물성 단백질, 특히 붉은 고기를 과도하게 먹으면 상태가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백질을 하루에 나누어 섭취하고 한 끼에 몰아서 먹지 말고 식물성 단백질 비중을 늘리는 방법을 환자들에게 자주 권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한 분은 경기도에 사는 72세 박경호 씨입니다. 그는 가벼운 피로감과 아침 부종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라면을 매우 좋아하고 짜게 먹는 편이며 저녁에는 거의 매일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 있었고 소변에도 단백질이 검출되었습니다. 그의 식단을 하나씩 분석해 보니 본인은 전혀 몰랐던 숨은 소금이 정말 많았습니다. 소금을 줄이고 라면을 끊고 붉은 고기를 줄이며 생선 섭취를 늘리도록 조정한 후 단 3개월 만에 신장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환자가 건강해져서 안도의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정보를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는 많은 한국인들이 늘 옆에 두고 있지만 잘못 사용하고 있는 신장을 도와줄 아주 중요한 작은 동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작은 존재는 신장 결석 위험을 줄이고 염증을 감소시키며 신장의 회복을 자연스럽게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신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요소를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물을 많이 마시거나 고기를 완전히 끊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해답이 아주 단순하고 익숙한 곳에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진료해오면서 제가 깨달은 건 한국인들이 매일 마주치는 과일 하나가 마트에서도 주방에서도 카페의 레몬티에서도 사실 신장을 도와주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정작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 과일이 바로 레몬, 즉 첸입니다. 제가 레몬을 작은 동맹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기적 같은 효과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별표 구연산, 시닉 애시드, 신네잇, 별표이라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소변 속 미네랄이 결점을 이루는 것을 막아주는데 특히 신장 결석의 대표 원인인 수산칼슘, 옥살산칼슘, 형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설탕물이 너무 진하면 설탕이 바닥에 굳어 덩어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소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변이 너무 진해지면 미네랄들이 서로 달라붙어 결석이 되기 쉬운데 레몬의 구연산은 이를 방지해줍니다. 또한 레몬에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장은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모여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만성적인 염증이 지속되면 신장은 훨씬 더 무겁고 힘든 일을 하게 됩니다. 매일 조금씩 레몬을 섭취하는 것은 마치 찬물에 쌓인 먼지를 바깥 햇빛이 더 잘 들어오게 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적은 아니지만 꾸준히 쌓이면 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많은 한국인이 레몬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디저트에만 쓰거나 레몬티를 너무 달게 타서 마시거나 요리에 그냥 향만 더하려고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레몬의 도움을 제대로 받으려면 훨씬 간단한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보통 3가지 또는 4가지 방법을 권합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아침에 따뜻한 레몬물 한 컵을 마시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 200ml에 레몬 반 개를 짜 넣고 신맛이 힘들다면 약간의 꿀을 더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물이 너무 뜨겁지 않아야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고 너무 차갑지 않아야 아침에 위장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꾸준히 마시면 아침 소변 상태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하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레몬 얼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름이나 운동 후 차가운 물을 즐겨 마십니다. 레몬을 몇 개 짜서 물과 희석한 뒤 얼음틀에 넣어 얼리면 됩니다. 물을 마실 때 2개 정도 넣으면 시원하게 물도 더 많이 마시게 되고 구연산도 꾸준히 섭취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특히 운동을 즐기는 젊은 층에게 아주 잘 맞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레몬으로 소금의 일부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생선이나 고기를 양념할 때 혹은 샐러드를 만들 때 소금의 절반 정도를 레몬즙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레몬의 자연스러운 산미가 음식의 감칠맛을 살려주기 때문에 나트륨을 줄여도 크게 싱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여러 한국 가정은 이 방법을 적용한 뒤 음식이 전혀 싱겁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곤 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하루 동안 가볍게 디톡스하듯 레몬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1리터 물병에 레몬 몇 조각과 오리 몇 조각을 넣고 하루 종일 조금씩 마시면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한국인들이 물을 잘 안 마시는데도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우면 갈증을 덜 느끼기 때문이죠. 이 방법은 그런 습관을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물론 레몬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식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이나 혈압 관련 약을 복용 중이라면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레몬은 신장을 돕는 데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레몬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은 규칙성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바꾼다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신장을 지키는 진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아주 단순하고 쉬운 하루 루틴을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소변색과 거품, 양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따뜻한 레몬물 한 컵 또는 레몬이 맞지 않는 분은 물 한 컵을 마십니다. 그 다음 혈압을 재면 됩니다.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낮에는 물을 한꺼번에 마시지 말고 여러 번 나누어 마시세요. 사무실에서 일한다면 눈앞에 물병을 두는 것만으로도 물 마시는 빈도가 훨씬 늘어납니다. 저녁에는 밤 8시 이후로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아야 밤에 화장실을 가는 일이 줄어듭니다. TV를 볼 때는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리고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며 심호흡을 하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한 번에 다 실천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저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한 주에 한 가지씩만 바꾸면 됩니다. 이번 주는 물 마시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만들고, 다음 주는 소금을 조금 줄이고, 그 다음 주는 아침 루틴에 레몬을 하나 추가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쌓이는 작은 변화가 결국 몸을 완전히 바꿉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실천해도 많은 사람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위험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용히 신장을 해치고 아무리 건강하게 먹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도 피해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바로 그 조용한 적들 한국인들이 일상에서 너무 흔하게 마주하지만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요소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소변을 관찰하는 방법을 알고 소금을 줄이고 단백질을 조절하고 레몬을 일상 습관에 더하는 것까지 이해하면 많은 분들은 이제 충분히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은 많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요소들로 인해 여전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조용한 적들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 매우 흔한 생활 습관들이지만 겉보기에 아무렇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매일 신장을 조금씩 손상시키는 습관들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기능식품 남용입니다. 한국에서는 종합 비타민, 미네랄, 콜라겐, 단백질 파우더, 아미노산 보충제, 심지어 한약이 정제 형태로 만들어진 제품까지 처방 없이 쉽게 구매해 먹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환자들이 몸에 좋을 것 같아서 먹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걱정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많은 제품들이 과도한 미네랄, 지나친 단백질, 혹은 신체가 필요로 하는 양을 훌쩍 넘는 비타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이런 모든 물질을 처리해야 합니다. 장기간 과하게 섭취하면 신장은 마치 1년 내내 야근하는 노동자처럼 쉬지 못하고 계속 부담을 안게 됩니다. 결국 지치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만성적인 탈수 상태입니다. 한국의 겨울은 매우 건조하고 춥기 때문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커피 한 잔과 물 2컵이 전부라고 말하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몸에 물이 부족해지면 피가 걸쭉해지고 신장은 그걸 걸러내기 위해 훨씬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또한 탈수는 소변 속 미네랄 농도를 높여 신장 결석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겨울이든 여름이든 충분한 수분 섭취는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매시간 몇 모금씩만 마셔도 신장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 하나 조용히 신장을 해치는 것은 수면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IT 업계나 음식점,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환자들을 자주 만납니다. 이들은 수면 시간이 적고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며 졸음을 쫓기 위해 커피를 계속 마십니다. 몸이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면 신장은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마치 계속 돌아가는 기계를 점검 없이 굴리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혈압을 올리게 되는데 높은 혈압은 신장을 손상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는 만성 변비입니다. 장이 제때 비워지지 않으면 배출되어야 할 독소의 일부가 다시 몸으로 흡수됩니다. 이 독소들은 결국 심장으로 가서 더욱 많은 부담을 주고 염증이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고 채소를 적게 먹는 한국인의 식습관 때문에 변비가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신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진통제 남용입니다. 한국에서는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소염 진통제가 매우 흔합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근육이 뭉치면 습관처럼 진통제를 먹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들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복용하면 신장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가끔 한두 번 먹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매주 혹은 매달 반복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이 쌓이게 됩니다. 이 조용한 적들에 대해 말씀드린 후 저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자주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이 경험이 제가 왜 몸의 신호를 강조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몇 년 전 저는 평소처럼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로 일하고 있었고 식습관도 나쁘지 않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으며 술도 많이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검사 결과를 받아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소변에서 단백질이 검출되었고 크레아티닌 수치도 약간 높아져 있었습니다. 검사지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는데 마치 누군가 어깨를 꽉 잡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환자들에게 늘 세심하게 조언하던 제가 경고 단계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고 아내에게 검사 결과를 이야기하며 묘한 부끄러움까지 느꼈습니다. 환자들에게 몸 신호를 잘 살피라고 말하던 제가 정작 자신이 느끼던 피로감, 아침에 미세한 부기, 수면이 부족한 날 조금 진해지는 소변색을 모두 무시해왔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자신을 가장 중요한 환자로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일찍 일어나 아침 소변을 확인하고 따뜻한 레몬물을 마시고 음식 속 소금을 줄이고 국물을 적게 먹고 저녁에는 고기 대신 생선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늦게까지 일하는 일이 많았지만 가능하면 충분히 자려고 노력했습니다. 3달 후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소변 속 단백질은 완전히 사라졌고 크레아티닌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병원 현관 앞 처마 아래 서 있는데 가볍게 비가 내리고 있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경험은 제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식을 전해야겠다는 다짐을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들여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을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마다 소변을 관찰하세요. 소금을 줄이고 숨은 나트륨에 특히 주의하세요. 단백질은 적당히, 가능하면 식물성 단백질과 생선을 우선하세요. 매일 레몬을 올바르게 활용하세요. 아침 저녁 루틴을 꾸준히 지키세요. 약물 남용, 탈수, 수면 부족, 스트레스를 피하세요. 신장은 정말 놀라운 장기입니다. 일찍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하면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팔로우,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주제의 영상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특히 더 알고 싶으시다면 한 번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 폐,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개의 심장이 평생 든든하게 함께 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